오늘의 머릿말. 나탈리아 긴즈부르크가 쓴 작은 미덕들이라는 책에는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사람은 글을 쓰는 순간 자신의 삶이 처한 상황을 기적적으로 잊어버린다. 당연히 그렇다. 이 문장에 동의하며 글을 읽는 사람 또한 그렇다는 말을 덧붙이고 싶어요. 몰입의 미덕이지요. 안녕하세요. 리딩 케미스트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다혜입니다. 책을 읽기 전에 제목을 보고 어떤 내용일지 미리 상상하게 되는데요. 역시 예상한 대로의 책보다 예상을 빗나가는 책이 더 흥미진진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때는 이 작가님은 김치찌개를 맛있게 끓이는 그분이잖아 하고는 그 작가님이 주구장창 만들어 온 그 김치찌개를 먹고 싶어서 책을 읽죠. 아는 맛이 무섭다고 하잖아요. 오늘은 실제 밀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알아보는 이달의 도서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지난 한 달간 가장 사랑받은 도서들을 소개하는 9월 베스트 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한 달 동안 어떤 책들이 주목받았는지 최신 도서 트렌드가 궁금하시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해주세요. 이번 시간 게스트는 밀리에서 홈운영 담당을 맡고 있는 루이스님과 콘텐츠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어거스트님입니다. 두 분이 밀리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소개해 주시면서 오늘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두 분이 이렇게 입을 딱 맞춰서 인사를 해주시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출연한 루이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밀리의 서재에서 이런저런 콘텐츠 기획을 하고 있는 어거스트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루이스님 어떤 일 하시는지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밀리에서 다양한 콘텐츠 노출 기획 전략을 맡고 있고요. 최근에는 밀리만의 온라인 독서 모임인 밀리 북클럽 첨세방앗간 런칭을 하느라고 좀 바쁜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아니, 북클럽 너무 참새 그림도 너무 귀엽고.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뭔가 초반에 그런 굿즈랑 이런 거 굉장히 성대하게 오픈하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들어갈 때마다 그런 배너 뜨고 이런 거 나올 때마다 보게 되는데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서 눈길을 확 끌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막 우리나라 격언 중에 너무 좋아하는 거 못 지나친다는 말 있잖아요. 참새가 방앗간을 못 지나친다는 그 말에서 좀 착안을 해가지고 책을 좋아하는 분들이 지나치지 못하는 그런 공간이 되면 좋겠다는 의미를 담아가지고 이제 참새 방앗간이라 컨셉을 잡았는데 그래서 회원분들이 참새예요.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요. 네. 보통 그 이용자분들 부르는 명칭 그렇게 지으신 거죠? 네. 너무 귀엽네요. 제가 말할 공간이 없어서 그랬는데 꼭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되게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해주셨거든요. 네. 근데 정말 상황상 다 모셨어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지원 동기 같은 것도 너무 정성스럽게 작성해 주시고 그랬는데 제가 다 읽어보고 SNS도 진짜 다 들어가 봤었거든요. 근데 다 못 보셔서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2기도 모집을 하니까 그때 또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2기 때 더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네. 꼭 인원을 늘려주십시오. 인원이 너무 적었습니다. 노력해보겠습니다. 어거스틴님은 어떤 일 하고 계세요? 네. 저는 이제 영상 콘텐츠 기획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텍스트 기반의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중에 대표적으로 챗북이라는 이제 콘텐츠 포맷을 만들고 있어요. 챗봇 아니고 챗북입니다. 근데 밀리에만 이제 있는 그런 형태의 도서 콘텐츠인데, 이제 챗북은 쉽게 말하면 이제 어떤 책이든 좀 대화 형태로 가공을 해서 쉽게 읽을 수 있게 만든 책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텍스트 읽기가 좀 부담스러울 때도 있고, 아니면 난이도가 너무 높은 책들도 있잖아요. 이제 그럴 때 챗북에서는 이제 화자가 딱 등장해서 뭐 친구가 뭐 이랬대 저랬대 하는 것처럼 설명을 좀 해준다거나 카톡 보듯이 책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챗북으로 책 보면 정말로 카카오톡 하는 것처럼 이렇게 계속 이렇게 눌러가면서 다음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 식이라서 보기도 편하고 일단은 진짜 말하는 것 같이 이렇게 진행되는 인상이어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해서 책을 다 볼 수 있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누르다 보면 끝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되게 재밌다라는 생각을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다행입니다. 네. 이 루이스님은 오늘이 3번째 출연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출연에 떨고 계시는 어거스틴님께 어떤 팁을 주시겠어요? 아니, 이 출연 확정되고 거의 볼 때마다 저를 거의 떨고 있는 사슴 한 마리가. 근데 첫 출연은 진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저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버텨야 됩니다, 어거스트. 첫 출연 그냥 다 한 번 다 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네, 맞아요. 네. 아니 제가 여기 PD님 잘 아시겠지만 리딩 케미스트리를 이제 제가 기획하는 컨텐츠 빼고 제가 밀리에서 가장 좋아하는 컨텐츠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너무 좋아하기도 했었고 감사합니다. 또 이제 리케가 낳은 스타가 있잖아요. 한스. 이제 한스의 빈자리로 저희가 출연을 하는 거다 보니까 아니에요. 더 부담스럽더라고요. 한스는 이미 과거의 사람인데요. 한스는 누구예요? 그래서 네, 부담 느끼실 필요 없다. 네. 저희 둘이 회사에서 또 독서 모임 하잖아요. 그래서 저랑 다 기자님이랑 독서 모임 한다고 생각해보시면 진짜. 네. 그래서 독서 모임 할 때 내가 어떤 책 보고 있는지 난 어떻게 봤는지 이런 얘기 편하게 하시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런 느낌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두 분이 독서 모임도 같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독서 모임에 참여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요즘 읽고 계신 책도 한 권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거스트님 먼저. 네. 일단 독서 모임 하면 너무 좋은 점이 이제 우리가 이제 비슷하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고 또 자발적으로 모인 모임이다 보니까 얼마나 좀 결이 잘 맞는 사람들이겠어요. 근데 막상 얘기를 나누면 정말 서로의 관점이 얼마나 다른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점이 이제 너무 재미있는 것 같고, 같은 책을 읽는데 이제 그 책을 소화한 이제 한 개인의 관점으로 이제 다시 해석된 이야기를 듣는 거잖아요. 이제 그게 저는 이제 또 다른 독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좋은 점은 사실 제가 밀리에서 일을 하면서 업무 특성상 책을 굉장히 많이 열람을 하는데요. 이제 실제로 제가 읽는 책은 굉장히 좀 편중돼 있어요. 근데 이제 독서 모임을 하면 이제 저희가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하나를 선정을 해요. 이제 그때마다 저는 책 후보들을 놓고 보면서 항상 1순위로 이제 제가 혼자라면 절대 안 읽을 책을 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제가 평소에 허들을 느꼈거나 아니면 접해보지 못한 작가님을 이제 같이 읽자고 약속을 하니까 어떻게든 끝까지 읽거든요. 근데 그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얼마 전에 루이스가 이제 추천했던 책을 저희가 읽었는데 아니 에르노의 세월을 읽었거든요. 근데 사실 저라면 아니 에르노의 뭐 단순한 열정, 뭐 한 여자 이런 것들은 서사가 있는 소설은 굉장히 혼자 잘 읽었을 텐데 세월을 혼자 봤다 하면 절대 완독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끝까지 같이 읽고 얘기하는 재미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완전 공감합니다. 네. 아니 에르노 책이 약간 혼자 읽기보다는 읽은 다음에 얘기하면서 더 풍성해지는 느낌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워낙 막 글을 자세하게 풀어서 길게 쓰는 작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읽으면서 읽는 사람이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요즘엔 어떤 책 읽고 계세요? 저 안 그래도 최근에 독서 모임에서 읽은 그림의 이면이라는 책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처음 읽은 태국 소설이에요. 그 작가님 이제 성함이 시브라파라고 이제 태국의 국민 작가시래요. 그리고 이 그림의 이면이라는 책이 너무 많이 사랑을 받아서 뭐 드라마, 영화, 뮤지컬 이렇게 굉장히 많은 다른 작품으로 번안이 되고 할 만큼 이제 태국의 국민 로맨스 소설이었는데 줄거리는 굉장히 좀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1930년대 태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대요. 이제 그때가 절대군주정에서 이제 입헌군주제로 넘어가는 약간 격변의 시기여서 이제 남성 이제 주인공이 이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좀 국가의 이런 국가 혼란 시기에 좀 보탬이 되자 이제 이러면서 유학을 일본으로 가는데 이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아버지 친구의 이제 부인인 끼라띠 여사를 이제 너무 열렬히 사랑하고 저런 연상의 네, 완전 연상의 여인을 사랑하고 또 이별하게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보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20대 초반에 하는 사랑? 그 정말 스스로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경험도 없다 보니까 감정이 막 주체를 못하는 이제 그런 막 한 사람의 열렬한 마음이 거의 찬미시처럼 꽉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읽어봐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 보는 동안 정말 이제 작가님께서 굉장히 아름다운 문체로 그 모든 표현들을 잘 이렇게 섬세하게 담아주셨지만 저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이제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댓글 같은 것도 달고 메모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주인공 이름 노펀이거든요. 노펀 진짜 작작해. 아니 그 최근에 넷플릭스에 모태솔로 그 생각도 많이 나고. 아 진짜요? 너무 뜨거워서 막 네, 애가 네. 주체를 못 하니까. 근데 끼라띠 여사와는 당연히 뭐 나이 차이도 있지만 또 누군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신분의 격차도 있어요. 그러니까 노퍼는 약간 중산층인 것 같고 끼라띠 여사는 왕족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의 간극이 이제 너무 크잖아요. 이제 그 간극 때문에 아마 더 불타오른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이제 너무 그 여사님한테 너무 그 뜨거운 마음을 계속 고백을 하다 보니까 너무 아름다우면서도 약간은 부담스럽고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보면서 나는 이렇게 좀 애틋했던 적이 있는가 이런 회고도 좀 해보게 그렇죠. 되는 네.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첫사랑 얘기 보다 보면은 옛날에 내가 그 나이 때 어땠는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루이스님은 요새 어떤 책 보고 계세요? 저는 커뮤니티에 입장하셨습니다라는 사회 분야의 권성민 작가님이 쓰신 책 너무 재밌게 읽었는데 그 예전에 한참 화제였던 웨이브 예능 중에 더 커뮤니티? 그거 혹시 기억나시죠? 네네. 그거 PD님이 쓰신 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예능을 당시에 볼 때 되게 충격도 먹고 너무 인상적으로 봤었거든요. 맞아요. 이게 그 뭐 진보 보수, 계급, 젠더, 뭐 개방성 이런 여러 가지 척도가 있는데 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인물들이 모여서 가상의 국가를 이제 만들고 거기서 살아남는 정치 서바이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를 처음 보기도 했고 그냥 사실 그게 우리 현대 사회의 일부분을 떼어놓은 모습이어가지고 되게 여러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드는 방송인데 이걸 만드는 분은 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가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 비하인드와 자기가 어떤 고민을 갖고 있었고 뭐 섭외할 때 어떤 고민이 있었고 이런 예능이란 장치를 어떻게 쓰게 됐고 뭐 이런 되게 디테일한 것들을 너무 쉬운 언어로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사회책을 좀 어려워하는 편인데도 진짜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재밌게 봐가지고 이게 요즘 나온 신간이거든요. 그래서 꼭 다들 밀리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확실히 이런 사회 문제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까? 나랑 다른 사람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까 같은 고민들이 있으신 분이면 이 책 보시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 권의 책도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9월 베스트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민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7을 소개하겠습니다. 루이스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읽은 책 탑 7 중에서 1, 2, 3위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1위는 애슐리 엘스턴의 소설 첫 번째 거짓말이 중요하다입니다. 2위는 마이클 리스터의 입문서 편안함의 습격입니다. 3위는 신유원 작가님의 자기계발서 어른의 어휘 공부입니다. 예, 3위까지 한 번에 봤는데요. 뭐 편안함 습격 요새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 제목을 볼 때마다 아니 편안함이 왜 편안한 거 쉽지 않단 말이야. 좋은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예, 하지만 이 책이 하는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요즘에 한참 얘기 나오는 뭐 저성어하니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좋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불편해도 돌아가고 뭐 직접 걸어가고 내가 이런 것들을 직접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편하게 하려고 하면 대화는 챗GPT랑 하면 되고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 인터넷으로만 얘기하고 이래도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좀 힘들고 버겁고 불편해도 내가 감수하는 것들이 나를 바꾸고 만들어간다는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에 이 책 되게 많이들 보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하게 됩니다. 저 이 책 보면서 그 생각 많이 났어요. 저희가 친구랑 유럽 여행을 가는데 요즘 여행 가면은 지도 앱이 너무 잘 돼 있어가지고 길을 헤맨다는 것조차가 사실 상상이 잘 안 되고 너무 만약에 약간 헤맸을 때 약간 서로 시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게 디폴트가 됐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 어플 나오기 전에는 맞아요. 이 낯선 곳에서 우리 어떻게 다녔지? 종일지도 보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불편함이 있어야
되게 예상하지 못한 골목도 발견하고 그게 진짜 낭만인데 그거를 잊고 살았던 그 얘기를 친구랑 한 적이 있었거든요. 여행 다니면서. 근데 그 생각이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불편함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마다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직선으로 가장 짧은 길, 지름길 같은 게 뚫리면서 약간은 방향을 잃고 헤매보기도 하고 거기서 우연하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 중에 그 데이팅 앱 얘기도 많이 해요. 사실은 요 맥락으로 같은 맥락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우리가 누굴 만나서 좋아하게 되는 이유들 중에는 내가 안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인데 만나서 알고 지내보니까 좋다라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데이팅 앱 보면은 나이, 얼굴, 뭐 사는 곳, 뭐 직업 다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거르는 거예요. 그 조건을 보고 거른 다음에 나랑 맞을 것 같은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옛날같이 만나봤는데 괜찮아. 내가 옛날에 나 같았으면 안 만날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좋아서 사귀게 되고 막 결혼도 했어. 이런 우연이 이제는 발생하기 어렵다는 식의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네요. 극강의 효율이네요. 데이팅 앱이. 네. 그렇네요. 4위는 어떤 책인가요? 이어서 4위 소개해 드릴게요. 4위는 리안장 작가님의 소설 제이가 죽었대입니다. 이 책은 지난 리딩 케미스트리에 소개가 안 됐던 책이라서 조금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제이가 죽었대 한번 읽어봤는데요. 이게 완벽한 페이지 터너 소설이고요. 그리고 이 책이 이번에 밀리 오리지널에서 펴낸 첫 외서이고 8월 신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페이지 터너라고 방금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문장을 읽을 때 1초도 머뭇거릴 필요가 없는 그런 쭉쭉쭉 읽히는 그런 이야기. 아니, 진짜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읽는 동안 또 거의 모든 장면이 눈앞에 이제 빠르게 보이는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제 출간 전에 이미 판권이 팔려서 영상화 확정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고 이 소설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줄거리를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소설이 크게 두 파트로 나눠져 있는데 일부 설정은 꽤 좀 익숙해요. 한 쌍둥이가 있었는데 이제 어릴 적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이 중에 한 명만 이제 부유한 가정에 입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쌍둥이가 헤어져서 이제 각자 다른 삶을 살게 된 거죠. 근데 이 중에 이 소설의 화자인 줄리가 이제 예전에 그 드라마 도깨비의 은탁이처럼 자신에게 굉장히 가혹하게 하고 착취하는 그 이모 밑에서 어렵게 자라서 하루하루 근근히 사는데 이제 그에 반해서 입양된 이제 클로이는 이제 너무 풍족하게 잘 자라서 이제 SNS 인플루언서 스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줄리는 클로이를 볼 수 있잖아요, SNS로. 그러니까 굉장히 나랑 얼굴이 똑같고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가 이제 너무나 스타가 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이상한 기분을 느꼈을 텐데 헤어져서 살다가 이제 만나게 돼요. 만나게 된 지 얼마 안 돼서 갑자기 클로이가 죽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줄리가.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는데 경찰이 딱 왔을 때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이 클로이의 죽음으로 이 얘가 누리던 모든 것들까지 다 폐기시킬 수 없어 이렇게 판단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 죽은 애가 줄리고 내가 클로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클로이의 삶을 이제 통째로 자기가 확 훔쳐버리는 뭔가 좀 자극적인 일일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그런 로그라인이에요. 그래서 좀 이 자극적인 설정 때문에 이제 저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쭉쭉 읽어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그 두 쌍둥이니까 외모는 똑같은데 사실은 사는 게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둘의 다른 점 얘기를 하면서 이 인플루언서로 살고 있는 클로이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 이제 그걸 묘사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그게 죽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고는 무슨 일이 있었나라고 생각해서 뭐 이런 이메일 같은 것도 찾아보고 뭐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핸드폰도 확인해보고. 왜냐면 얼굴이 똑같으니까 다 풀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DM 오고 막 이런 걸 보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DM이 와 있는데 보낸 사람들 중에 뭐 그 파란 딱지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이 보내가지고 다 파란 딱지 있는 사람들하고 DM 주고받은 기록이 이만큼이 있고 그거 말고도 당연히 팬들도 많이 보내고 막 이런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뭐 협업 관련한 여러 가지 연락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협업을 뭐 인스타에 릴스 하나 올리고 일반 게시물 하나 올리고 그러니까 두 개를 올리는 조건으로 $45,000를 받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다른 쌍둥이는 자기가 1년에 버는 돈이 그만큼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45,000달러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SNS에다가 글 2개 올리고 이만큼 받는다고? 나는 뭐야? 약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일단 경찰을 불렀는데 경찰에 와서 이제 이 사람을 보고 클로이 씨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확 그럼 클로이인 걸로 하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걷잡을 수 없는. 걷잡을 수 없죠. 그래서 정말로 걷잡을 수 없게 얘기가 흘러간답니다. 엔딩까지. 그래서 되게 재밌게 읽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초반에 흡입력이 진짜 장난 아니고 사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그 맥락에서 그 클로이가 죽은 걸 발견하고 클로이의 모든 이제 기록을 그 줄리가 이렇게 탐색을 할 때 이제 둘이 사실 커서 만나게 된 계기가 나오잖아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것도 클로이가 내 헤어진 쌍둥이 동생에게 집을 사주는 그런 컨텐츠 촬영으로 둘이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줄리는 갑자기 나랑 헤어졌던 애가 나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집을 사준다고 하니까 너무 집을 사준다고 이렇게 놀라잖아요. 근데 나중에 그 기록을 보니까 이미 클로이가 그 컨텐츠를 만들면서 벌어들인 수익이 말도 안 되게 광고를 받고 협찬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컨텐츠의 소재로 활용이 된 거고 그렇죠. 그 이후에는 전혀 교류가 없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굉장히 모멸감 같은 거 그리고 황당함 같은 걸 느끼게 되지만 너무도 빠르게 클로이의 삶에 이제 들어갔을 때 그쵸. 그것들을 너무 이제 자연스럽게 재밌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 클로이 페르소나의 심취하는 모습을 봤을 때 줄리의 감정으로 저희는 이입해서 읽고 있다가 클로이가 된 줄리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우리도 똑같은 상황이 있었다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런 섬뜩감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계속. 그냥 그런 게 이 책 읽는 재미 중에 하나고 그리고 이거 대체 어떻게 끝내라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남인 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영원할 수 없다는 건 너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끝나지라는 게 궁금해서 끝까지 진짜 막 열심히 보게 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5위는 어떤 책인가요? 네, 이어서 5, 6, 7위 한 번에 소개해 드릴게요. 5위는 상해나 작가님의 소설 두고 온 여름입니다. 6위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 장미와 나이프입니다. 7위는 세스지 작가님의 소설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입니다. 아니 이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는 오디오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네. 진짜 무서운 거 아세요? 제가 여기 이거 소개한다고 했을 때 그럼 이거 100마디 말보다 오디오북 한번 들려드리자. 허락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들은 입을 모아 의미를 알 수 없는 말을 뱉어냈다. 이하는 취재 중 은밀히 녹음한 음성을 옮겨 쓴 것이다. 루키의 마시라 무도지의 우즈메 메시타가 하하오의 마시라 오이즈메 미요치쿠도 조기스 마시라 우이의 하무스 모오에 아이루즈메 소마시라 우즈지의 미후 오레를 구즈메 도이시 마시라 메코요이 아스피쿠소 스에이미 구루루의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무서워. 너무 어떡해요. 너무 당황스럽죠. 우리 성우님 목소리도 그 댓글에 연기 적당히 해도 됐겠다 이런 댓글이 많이 있더라고요.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이거 댓글 뭐 리뷰 같은 것들도 재밌는 거 좀 많지 않나요? 네. 이거 곧 영화도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엄청 주목받고 있는 책인 것 같아요. 여름 가기 전에 다들 꼭 오디오북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긴키 지방의 어느 장소에 대하여는 영화, 여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뭔가 미스터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뭔가 상상의 여지가 많은 이야기여가지고 영화 개봉한 다음에 그 유튜브에서 보면은 이거 해설하는 영상 같은 것도 되게 많아요. 이게 뭐였나? 지금 여기서 무슨 두 손을 밀어들고 뛰잖아요. 이게 뭔가. 그 되게 보면 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해설해주는 그런 영상들도 꽤 있을 정도로. 근데 공포 영화는 그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빈틈이 좀 있어야 되고 완전하게 해설되지 않아서 다시 보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공포를 배가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되게 이야기 자체가 재밌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약간 이거
도시괴담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구성이잖아요. 맞아요. 약간 밑도 끝도 없이 되게 분위기 이상한 이야기 이런 건데 그거를 너무 엮어서 잘 이야기를 만들었기 때문에 네. 무섭다. 근데 심지어는 이거 오디오북을 매니저님이 이거 들어보라고 밤에 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정말 너무 변태적이지 않은가. 가져면 안 돼요. 이거 진짜 무섭거든요. 밤에 들으면 진짜 그쵸. 무섭고 저희가 지금 잠깐 틀었던 부분도 들으면 되게 이게 뭐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 정말 다 들으면 완전 무섭습니다. 다 들으셨어요? 저도 그래가지고 이거를 계속 껐다 켰다. 예, 일단 저는 밤에는 안 들었습니다. 밤에는 못 들을 예, 것 저는 같아요. 밤에 들으면 잠을 못 잘 것 같아가지고 전 책을 먼저 봤었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알기는 하는데 문제는 이게 이 무서운 장면의 모음 같은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한 번에 끝까지 듣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틀어서 이야기 한 덩어리. 그죠. 한 덩어리 이렇게만 들으셔도 예, 약간 밤에 잠을 설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설칠 수 있다. 네. 이번에는 담당자 픽 밀리 랭킹에 진입했던 눈에 띄는 책도 살펴보겠습니다. 9월 탑 7에 들지는 못했지만 상위 랭킹에 진입했던 책 중에서 소개할 만한 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은 외국어 분야의 퍼포먼스 코치 리아 작가님이 쓰신 덥다, 카페 가서 영어 필사나 해야지입니다. 요새 이거 필사 붐은 안 사라지나 봐요. 맞아요. 작년부터 계속 계속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즘에는 지금 이거 영어 필사잖아요. 라틴어 네. 필사 책도 있을걸요. 제가 알기로는. 예. 라틴어 필사도 그러니까 정말 약간 명언 같은 한 문장 필사하는 그런 식이어서 그 책도 저는 좀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고 이거는 영어 필사 책이어서 영어 공부 그냥 가볍게 한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쓰시는 분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와, 이 책 많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아서 좀 신기하긴 하네요. 혹시 이 책 보신 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저 이 책 사실 제목이 너무 특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제목이 다한 책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영어 필사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열어보면 사실 다른 필사책에 비해서 굉장히 가벼운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원래 이제 영어 책 제목을 짓는 약간 문법 같은 게 있잖아요. 네. 뭐 영어 필사로 뭐 하루 5분으로 뭐 필사로 영어를 정복하는 뭐 이 필사를 하면 원어민과 말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독자가 좀 이 책을 읽었을 때 획득할 수 있는 거를 제목에 좀 많이 담아서 맞아요. 압축시키는 편인데 이 책은 힘을 다 빼고 뭐 덥다 카페 가서 영어 필사나 해야지 뭔가 그치. 이 목적이 뭐지? 이 책 뭐지? 이렇게 좀 궁금하게 만드는 힘이 있고 그 영어 책들 사이에서 오히려 좀 신선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열어봤더니 이제 구성은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문장을 듣고, 그러니까 밀리 뷰어에서 바로 들으실 수 있는데 문장을 듣고 그냥 필사하고 그 들으면서 쓰고 이렇게 심플한 구성으로만 계속 되어 있어요. 거의 듣기 평가 아닌가요? 네, 듣기 평가인데 또 주제도 뭔가 뭐 여행 영어, 뭐 비즈니스 영어 이런 게 아니라 다 나를 동기부여해주는 그런 말이에요. 괜찮겠다. 그래서 더 힘을 빼고 할 수 있는 것 같고 더 웃긴 거는 이제 원래 듣기, 뭐 쓰기, 리뷰 이런 것도 이제 그냥 단계명이 써 있어야 되는데 제목이랑 똑같은 결로 계속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따라 쓰는 이 시간 내 마음을 말랑하게 만들었어. 뭔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따라 쓰기 그 코너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를 위한 이 문장 뭐 스스로 적는 기분 꽤 괜찮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읽으면 이거 귀엽지 않아? 이 책 좀 귀엽네? 이런 생각도 들고 문장도 뭔가 나에게 좀 용기를 주거나 좀 격려하는 그런 멘트로 써 있다 보니까 영어 공부를 한다기보다는 저는 자기계발서 느낌이 그렇네요. 좀 강한 것 같아요. 좀 트렌디하네요. 영어 책인데. 네네. 일단 영어를 한다는 것도 자기계발인데 네. 문장도 자기계발인 네. 이런 사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러니까 보통 필사책은 명언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장일 네. 때가 많은데 이 경우는 좀 다른 맞아요. 예,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뭔가 일기에 쓰고 싶은 그런 문장들인 것 같고 나를 위해서 그리고 좀 지금 처서가 지나긴 했지만 9월까지는 꽤 덥잖아요. 네. 그러니까 덥다 뭐 카페 가서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줄줄 해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야 되겠어요. 영어를 얼마나 들을 수 있는지 시험해 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두 번째 책은 소설 분야의 김초엽, 천선란, 김혜윤, 청해, 조서월 작가님이 쓰신 토막난 우주를 안고서입니다. 이게
그 허블에서 과학문학상 수상 작가들의 앤솔로지 형태로 만든 책이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국제도서전 때 즈음에 책이 또 나와서 그때 스페셜 에디션으로 다른 커버가 선을 보이기도 했던 네. 그런 책입니다. 이 책 혹시 읽으신 분 계실까요? 제가 이제 소개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 지금 한국에서 제일 인기 많은 이제 SF 작가분들이 이제 모였다는 이 조합만으로도 좀 되게 후킹했어요. 그래서 저는 다 재밌게 읽었는데 여기 중에 이제 청해 작가님의 암호 에르고 숨이라는 그 단편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재밌어요. 이게 처음부터 약간 강렬한데 처음에 얘기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주인공이 있어요. 연구자예요. 근데 이제 본인 DNA를 복제해가지고 복제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리고 애인한테 가서 당당하게 말을 해요. 나 내 복제인간을 만들어서 얘랑 관계를 가졌어. 근데 이거 내 복제인간이랑 한 거니까 바람핀 건 아니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애인 입장에서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러면서 떠나가는데 주인공 왜 이런 짓을 했냐 하면은 얘는 진정한 사랑이 너무 알고 싶은 거예요, 의미를. 그래서 이런 짓을 해본 거죠. 그래서 나는 내 복제인간이랑 관계해봤는데 좋긴 했는데 그래도 네가 더 좋아라는 말을 알려주고 싶어서 신나서 갔는데 되게 뜻밖의 결과를 이제 맞이한 거예요. 이런 애인은 안 된다. 예. 그래서 처음에 약간 뭐야 이러면서 강렬한 시작을 해서 막 빨려 들어가는데 결과적으로는 되게 철학적이고 아름다운 결말을 이제 달려가거든요. 너무 재밌고 글도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읽고 약간 청해 작가님 다른 책도 되게 많이 찾아보고 싶어졌어요. 여기 있는 작품 다 재밌더라고요. 일단 작가님 이름 때문에 보기 시작했던 책인데 다 본 다음에도 너무 좋아서 한 작품 다 기억에 남는 그런 책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을 보면은 정말 이 과학 소설의 어떤 뭐 상이 생기고 그런 일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많은 좋은 작가들을 우리가 만나게 맞아요. 되었나 맞아. 하는 생각도 같이 하게 됐던 책입니다.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세 번째 책은 라이프스타일 분야의 정의원 작가님이 쓰신 저성노화 마인드셋입니다. 워낙 유명한 저자님의 맞아요, 유명한 책 맞아요.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저도 정의원 작가님 책은 저도 다 읽은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정말요? 예, 일단은 이 워낙 관심이 있는 분야기도 했고 네. 그리고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정의원 작가님 책을 읽어보면 약간 지름길은 없다 같은 느낌이잖아요. 네. 예, 그냥 정석대로 해라라는 거고 그럼 정석대로라고 하는 게 뭘 어떻게 먹어야 되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같은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저도 재밌게 본 책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 권의 책을 쓰셨지만 그 책이 다 같은 얘기 하고 있죠, 사실은. 큰 틀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네. 계속해서 사람들이 새로운 게 궁금해지는 것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덧붙여가면서 책을 쓰시는 느낌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책이든 한 권 읽어보시고 실천도 하면서 다음 책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이 정의원 작가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리고 이런 건강 관련해서 베스트셀러 나온 지가 꽤 됐었는데 맞아. 정의원 맞아요. 작가님이 정말 쭉 하고 계신 것 시장을 같습니다. 뒤집어 엎으셨다. 네, 진짜 시장을 뒤집어 엎었다는 말이 딱 맞죠. 그리고 저속노화라는 이름 자체도 어떻게 보면 맞아요. 트렌드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는 다 알잖아요, 이 말을.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요. 이 책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제가 읽어봤는데 저도 이제 평소에 좀 정의원 선생님한테 좀 관심이 있었고 그 저속노화가 뭘까 이런 그 용어 자체가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신선했잖아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마케팅 용어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노화 지연이라는 생물학 용어가 있는데 그걸 번역한 말이 이제 저속노화래요. 근데 이게 뭔가 마케팅 용어처럼 점점 유행이 되고 뭔가 좀 트렌드가 되고 하면서 유명해지면서 사람들이 하는 오해도 너무 많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내용을 좀 더 이렇게 그 오해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맞아요. 맞춘 책이 이번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속노화에 대해서 뭔가 노화 자체를 좀 혐오하는 건가? 뭐 이런 질문도 사실 많이 받으신대요. 그리고 이게 안티에이징이랑 뭐가 달라? 뭔가 이런 질문도 받으시는데 사실 우리가 나이 드는 걸 피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어도 어떻게 나이 들고 싶은지에 초점을 맞춘 그런 관점으로 우리 삶을 좀 돌보자. 이런 철학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저는 항상 그 정의원 선생님 책이 좋은 이유가
뭔가 건강서를 보면 저는 좀 불편한 게 뭐 건강해지려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뭔가 뭐 솔루션을 확 제시하시잖아요. 아니면 이렇게만 하면 성공한다. 그쵸. 뭔가 약간 그런 근데 그런 교조적인 메시지가 아니고 오히려 좀 더 유연하게 그러니까 이거 먹으면 뭐 건강을 해쳐요.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삶에 어떻게 먹고 생활하고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나를 더 잘 돌볼 수 있는지 그 관점을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읽게 되는 것 같고 제 여러 생각도 하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점은 적당히예요, 적당히. 네. 예, 뭐 과도하게 그러니까 맞아요. 다. 예,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먹고 이제 이거를 하면은 좋다라고 하는 거고 이제 저도 지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좀 더 부연을 하면 그러니까 노화라고 하는 걸 부인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요 말이 약간 오해가 있어서 네. 마치 무슨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 얘기가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뜻은 아니고 이 저속노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정의원 선생님이 원래 노인의학과 교수님이시잖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나이를 먹어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간병 같은 거를 해보면은 실제로 중요한 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 발로 병원까지 갈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건강한 상태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 자기가 자기 발로 걸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만 되려고 해도 이를테면 배변 활동을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그다음에 먹고 그다음에 어디로 이동하는 데 필요한 이런 지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이게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기능적인 부분에서 내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지켜나가자라고 하는 건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동안으로 살 수 있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네. 많이 계시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는 네.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네 번째 책은 인문 분야의 문유한 작가님이 쓰신 관계의 언어입니다. 저는 이 책은 아직 안 본 책인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보셨을까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요. 이 책은 나온 지 좀 된 책이에요. 근데 왜 랭킹에 올랐나 하면은 저희 앱 들어가면은 밀리서지 앱 들어가면은 상단에 있는 코너 중에 오늘의 인생책이란 코너가 있거든요. 네. 이게 이제 회원분들이 진짜 본인 인생책들을 이제 추천서와 함께 작성을 해주시면은 이걸 이제 일 단위로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코너인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코너예요. 근데 여기서 어떤 분이 이제 인생책이라고 소개를 해주신 이후에 정말 오랫동안 역주행을 하고 있는 그죠. 그런 책이고요. 근데 이게 지금 밀리에서 평균 별점이 4.9점이거든요. 이거 정말 나오기 힘든 숫자잖아요. 그래서 네. 너무 신기하다 하면서 이제 저도 읽어봤고 이 작가님이 하시는 말은 좀 일관돼요. 그러니까 마음 헤아리기라는 개념을 소개를 하면서 관계 지향적인 소통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론을 알려주는 책인데 특히 우리가 가족이나 친구, 연인, 가까운 사이일수록 되게 소통에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이것들을 조금만 사고를 바꿔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얘기해 주시면서 되게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그 방법을 차근차근 알려주세요. 그래서 좀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중요한 주제잖아요. 이 책은 뭔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좀 어떤 사고방식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밀리언분들이 정말 좋아해 주시는 것 같고 저도 되게 재밌게 읽었습니다. 인간관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렵죠. 뭔가 방법이 있는 것 같으면 솔깃한 마음으로 읽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달 동안 밀리 회원이 가장 많이 리뷰를 작성한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어떤 내용의 책인지 회원들의 리뷰와 함께 소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첫 번째 책은 조예은 작가님의 소설 칵테일 러브 좀비입니다. 회원의 한 줄 리뷰도 소개해 드릴게요. 추천으로 만났지만 나도 이런 장르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생각된 책입니다. 이런 것도 사랑인데 우리는 왜 아름다운 것만을 사랑이라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 책이 이제 밀리 북클럽에서 선정했던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북클럽 회원분들이 리뷰 남겨주신 것도 제가 좀 가져왔는데 러브 칵테일 좀비 단 하나도 어울리는 조합이 없는 단어임에도 그 조화를 만들어내는 책. 그리고
조예은 작가님의 사랑 얘기는 무뎌져가는 나의 감수성에 귓방맹이를 한 대 날려주셔서 좋아요. 이런 리뷰를 남겨주셨습니다. 예. 맞아요. 정말 맞아요. 오랜만에 듣는 귓방맹이라는 단어가 있었네요. 저는 조예은 작가님은 진짜 제목이 기가 막히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정말 이 칵테일 러브 좀비 이 제목은 너무나 이 제목이 역대? 많은 것들을 해내고 있지 맞아. 않나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은 재미도 있고 단편집이니까 읽기도 쉽고 네. 책 자체도 얇고 예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고요. 두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두 번째 책은 소설 분야의 은희경 작가님이 쓰신 장미의 이름은 장미입니다. 회원분의 한 줄 리뷰 읽어볼게요. 작가님의 글쓰기 초능력은 순간이동 같다. 글을 읽는 동안 내 시공간이 뉴욕 한복판으로. 그리고 두 번째 리뷰는 나를 잊기 위해 떠나온 낯선 곳에서 오히려 내가 선명해지는 감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뉴욕을 배경으로 한 4편의 연작 소설이에요. 저는 이걸 쫙 읽었을 때 한 줄로 이렇게 남겨놨는데 황량하고 쓸쓸하지만 어떻게든 내 자리를 만들기 위해 소리 없는 아우성을 짓고 있는 이방인들의 이야기 이렇게 저는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설에서 좀 다양한 상황에 이제 담긴 인물들을 보여주면서 같은 배경인데도 이제 여러 이방인의 좀 군상을 보여주시려고 노력을 한 것 같고 그 굉장히 쓸쓸한 그 고독한 정서를 쭉 처음부터 끌고 가시면서도 그 은희경 작가님 특유의 정교하게 감정 묘사하는 그 문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좀 조금씩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었던 소설이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소설을 읽을 때 이게 정말 소설의 장점이지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뭐 예를 들면 자기계발서나 그 경제경영서 같은 것들은 내가 수많은 대중 중에 한 명인 독자로 앉아있는 기분으로 읽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쓰여진 그런 책이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소설은 어떤 이야기를 읽든 그게 나를 위한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인물 속에서 어떻게든 나를 발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소설을 읽으면서도 이제 무수히 과거의 제 모습을 좀 소환해서 읽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뉴욕만큼은 아니지만 이제 저도 오래전에 이제 처음 상경했을 때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혈혈단신 지하철 타는 법도 모르고 이제 준비라는 건 이제 1도 없이 수능만 보고 이제 서울에 혼자 와서 뭐 사촌 집에서도 살고 이제 그 첫 번째 단편 속에 이제 승아처럼 저도 민영이 같은 친구 집에 이제 또 다른 네네. 이방인 집에 얹혀 사는 이방인으로 살았던 그때 느꼈던 낯선 뭐 혼란스러운 그런 계속 일상에서 껄끄러운 것들 있잖아요. 학교도 뭔가 생각과는 너무 다르고 이제 그렇지만 그 혼란 속에서도 어떻게든 이제 내 자리를 마련을 하려고 고군분투했었던 그런 때가 다 인물들을 통해서 느껴져서 너무 보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이 장미의 이름은 장미는 은희경 작가님의 어떤 작가로서의 성숙 같은 것을 좀 가늠하게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신간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작가는 신간을 통해서 정말 처음 만나는 작가도 있고 어떤 네. 작가는 옛날부터 읽어왔던 작가님의 새 책을 보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이 책 보면서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계속 신간이 나오는 걸 따라서 같이 나이 들어가는 이 작가와 독자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멋진 일이구나라고 네.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기쁜 마음이 드는데요. 다음 세 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네, 세 번째 책은 소설 분야의 예소연 작가님이 쓰신 사랑과 결함입니다. 회원분의 한 줄 리뷰 읽어볼게요. 사랑의 뒷면은 자괴감과 혐오, 그 사이에서 처참함을 느끼다가 위로받았어요. 예소연 짱짱. 그리고 또 다른 리뷰는 향긋한 사랑의 꽃다발 대신 뿌리의 흙내를 조용히 건네는 단편집. 까슬한 감촉이 오래 남는다. 이렇게 멋진 리뷰 오,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네, 좋다. 진짜. 뭐 사랑과 결함은 작년에 나온 책들 중에서 베스트로 꼽아도 되는 책들 중에 맞아요, 하나가 저도.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책에 실린 첫 번째부터 세 번째 단편까지가 연작이거든요. 한 네네. 명의 등장인물이 네.
초등학교 때부터 나이 들어가는까지도 아니고 한 고등학교 때까지 예. 한 20살 언저리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각각의 단편들이 하나하나의 그 나이대를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 세 작품을 다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성장을 다루는 이야기라고 하면 그 성장의 끝에 해피엔딩이 있는 걸 떠올리잖아요. 이러쿵저러쿵 했는데 결국은 멋진 어른이 되었습니다 같은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들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 작품은 안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냥 정말 살면서 보면은 왜 고생을 해야 뭐 어른이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고생은 안 하면 좋아요. 그거 굳이 해야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누구나 삶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은 피해갈 수가 없고 이제 이 예소연 작가님의 주인공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어린 나이에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벌어지는 일들부터 시작해서 뭐 삶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어떤 사건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씩 나올 때마다 '아 얘는 어떻게 클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다음 단편에서는 얘가 조금 더 큰 상태로 나오고 그다음에서는 조금 더 큰 상태로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다 3편을 읽고 나면 '아 얘는 어떤 어른이 됐을까?' 또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은 우리가 실제로 성장해서 나이 먹는 방식인 것 같아요.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무슨 사건 하나 겪었다고 막 훌쩍 어른이 되고 이런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소연 작가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슬픔과 연민에 대한 정서 같은 것들을 잘 볼 수 있는 작품들이어서 저도 되게 좋아하는 책이고요. 책 표지도 굉장히 예쁩니다. 맞아요. 다음 책은 어떤 책일까요? 네 번째 책은 황모가 작가님의 소설 그린 레터입니다. 회원의 한 줄 리뷰 소개해 드릴게요. 사랑을 인맥이 새겨지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한 방향으로 서서히 알려주는 책. 두 번째 리뷰는요. 삶을 지탱하는 건 결국 우리가 주고받은 작은 마음들이라는 걸 알려준 책. 그리고 이 책도 밀리 북클럽에서 사랑 주제로 선정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북클럽 회원들 리뷰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결과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지만 과정을 읽어낼 수 있는 사랑을 가지고 싶다. 또 모든 순간에 모든 사랑을 잊지 않기 위해 기록하는 마음, 그 마음을 닮은 초록의 이야기. 그린레터 최근에 그린레터 읽으신 분이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계신가요? 네, 저도 좋아하는 책인데 이게 밀리 내에서도 약간 이제 입소문이 자자하다가 SNS에서 조금 화제가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약간 교환 독서 하기에도 좋고 문장이 너무 예뻐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제 그리고 또 레터잖아요. 약간 러브레터 보내듯이 되게 사랑이 가득한 책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번 역주행이 됐던 책인 것 같고 그리고 이 북클럽 하면서도 이 책에 대해서 다들 너무너무 만족도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뿌듯했던 책이에요. 소개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이게 황모가 작가님이 쓴 디아스포라 SF인데 되게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디아스포라와 SF. 근데 정말 말 그대로 디아스포라 SF고 이게 쿠진족이라는 가상의 민족 국가가 나와요. 근데 이 국가가 이제 되게 독특한 문화 양식을 갖고 있는데 그 비스티아라는 나무가 있어요. 그 나뭇잎의 인맥이 하나의 언어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약혼을 할 때 이 나무 이파리를 잘 키워서 그 사랑한 사람한테 전달해주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국가가 있었는데 침략당하고 분단 국가가 돼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사랑했던 연인이 이 절절하게 사랑했다가 떨어지는 그 내용이 한 축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후손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후손들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하나의 장편 소설입니다. 제가 이 책을 그 사랑 주제로 선정한 이유는 물론 이런 연인 간의 사랑을 다루고 있기도 한데 이주민이나 난민에 대한 혐오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근데 사실 혐오의 반대 단어가 사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되게 거시적인 의미에서 사랑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 주인공이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약간 그
여러 가지 뿌리에서 왔을 때 혼돈을 크면서 겪는데 네네. 그거를 어른이 될 때까지 뭔가 포용을 제대로 못하다가 어느 날 그거를 이제 찾아 나서면서 자기의 그 정체성마저 사랑하게 되는 내용도 또 한 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까지. 너무 많은 의미의 사랑을 잘 아우르고 있는 책이어가지고 사랑이라는 주제로 선정했었어요. 이 황무가 작가님이 일본에서 일을 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그 작품들을 보면은 이런 일본에서의 이야기 같은 것들도 있고 이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게 이 작가님한테는 너무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작가님 SNS 같은 것도 보면은 이제 일본에서 뭐 만들어지는 이런 제일 한국인에 대한 뭐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 관련해서도 많이 글 올리고 막 이러시거든요. 이 책도 어떻게 보면 그런 이 작가님 특유의 관심사에 더해서 말씀해 주신 사랑 이야기가 더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출간 직후보다 지금이 더 많이 얘기되는 책이에요. 이런 거는 읽으신 분들의 만족도가 높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5번째 책은 어떤 책인가요? 5번째 책은 신종 작가님의 오디오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입니다. 이 작품은 대표 K 판타지 웹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웹툰도 큰 인기를 끌었고 올해 영화로도 개봉한 작품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애니까지 예정되어 있다고 해요. 이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주인공 김독자가 자신이 읽던 소설 속 세계가 현실로 변하면서 그 세계에서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에요. 그래서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생존 서사에 성장과 연대 스토리가 들어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전지적 독자 시점은 버스 지하철에서 듣기 되게 좋은 작품입니다. 왜냐하면 주인공이 처음에 지하철에서 있다가 이제 어떤 환상적인 이런 소설 속 일에 휘말리면서 벌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출퇴근길에 들으시기가 좋다. 그다음에 정말 재밌다라는 거를 꼭 저도 언급을 하고 싶고요. 오디오 웹소설이라서 진짜 듣기 되게 편할 것 같거든요. 연기 다 해주시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이 성우분들이 31분이 참여를 하셨어요. 와, 그리고 이 성우 캐스팅할 때 신종 작가님이 직접 참여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퀄리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리뷰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 성우님들의 연기력이랑 영화적 사운드 연출이 되게 많이 들어가서 몰입감이 되게 남다르다고 하니까 다들 한번 심심할 때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웹소설은 보기는 했는데 지금 설명 들으니까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뽑은 9월 베스트 도서를 선정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각자 한 권씩 얘기하고 그중 한 권을 최종적으로 뽑아보겠습니다. 루이스님은 어떤 책 골라오셨어요? 사실 생각을 안 하고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에 꽂히는 거를 해볼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소개한 책보다 그 사랑과 결함 얘기할 때 두 분 이야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궁금해졌거든요, 엄청. 저도 사랑과 결함 그래요? 하려고 했는데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랑과 결함으로 갑자기 모이는 건가요? 하지만 여쭤볼게요. 어거스트님 어떤 책으로 하시겠어요? 저의 베스트는 사랑과 결함입니다. 사실 근데 사랑과 결함이 독자들 평이 사실 극과 극이에요. 맞아요. 호불호가 굉장히 많이 걸리는데. 그럴 수 있다. 왜냐하면 저는 읽었을 때 좀 심상치 않은 작가님이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이야기도 굉장히 다채로운데 이야기마다 스타일도 너무 확 달라지고, 그리고 순한 맛이 아니에요. 약간 매콤, 시큼, 쌉싸름, 뭔가 쿰쿰한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뒤에서부터 읽다가 앞으로 가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좋았던 작품들이 다 뒤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기자님 말씀하셨던 그 초반에 연작으로 이어지는 그 어린 시절 이야기도 물론 좋았지만, 저는 예소연 작가님 작품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키워드? 그러니까 저는 요즘 것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세대 간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화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엉뚱하고 재치 있게 풀어내는 그런 재능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는 뒤에 이야기에 있다. 그래서 뒤를 읽다가 앞으로 가시면 좀 재밌게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그리고 그 개화 혁명이 뒤에 있죠. 네. 그 개화 혁명이라는 게
그 이상문학상 네. 당선된 네. 작품이거든요. 근데 그 작품이 아버지와 딸 얘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두 세대 그냥 아버지와 딸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시대의 문제가 같이 거기에 언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그 이른바 포스트 운동권 문학 중에서 젊은 세대가 쓸 수 있는 진짜 기발한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래서 이거 왜 이 이상문학상에서 이 작품에다 상 줬는지 알 것 같다는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사실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이제 언급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작품만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한국 사회에 대해서 지금의 젊은 작가가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것들이라는 측면에서도 좀 좋은 것 같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대 문제에 대해서 말을 얹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보통 나이 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것들이라는 그 딱 프레임에서 네. 얘기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요즘 것들 입장에서 우리도 할 얘기 있어 같은 느낌의 맞아요. 그 이야기를 써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단순히 대립이라고도 할 수 없고 단순히 화해라고도 할 수 맞아요. 없고 그 미묘한 선이 있는 거죠. 어쨌든 당신들은 당신의 세대를 살았고 우리는 우리의 시대를 살고 있어라고 하는 이야기를 되게 멋지게 해주시는 작가님이어서 저도 예소연 작가님은 앞으로 어떤 책 쓰실지 너무 너무 궁금해. 기대되죠. 네. 예. 그런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저도 9월 베스트는 예소연 작가님의 사랑과 결함을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로써 우리가 투표할 필요 없이 단일 후보로 네. 인하여 예소연 작가님 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오늘 루이스님, 어거스트님과 다양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는데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어떠셨는지 어거스트님 먼저 듣겠습니다. 네. 많이 긴장했는데 그래도 이다혜 작가님 또 루이스가 너무 잘 인도해 주셔서 재미있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번 주에도 잘하셨고요. 다음번에는 덜 긴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루이스님. 저도 너무 재밌었고 그냥 어거스트랑 평소에 책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또 저희가 옆자리여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되게 사무실에 있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편안하고 즐거운 그리고 책 추천도 많이 받아가서 너무 좋았습니다. 사무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는 말은 좋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네, 끝까지 들어주신 독자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각자 듣고 계신 플랫폼에서 댓글 또는 리뷰로 리딩 케미스트리에 대한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하고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리딩 케미스트리는 매주 월요일 업데이트됩니다. 다음 월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